7월 13일 2024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한 무대 위 깃발이 휘날리고 군중의 환호가 여름 태양 아래 울려 퍼지던 그 순간 날카롭고 뚜렷한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터졌다. 세상은 멈춘 듯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자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유력 후보가 무너졌다. 오른쪽 귀 근처에 피가 고였다. 한때 무적이라 자부했던 미국의 이미지가 수천 명 앞에서 뚫려 나갔다. 그 후의 침묵은 비정상이었다. 비명도 혼란도 없었다. 그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숨조차 멎은 정적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섰다. 휘청이며 피를 흘리면서 그는 주먹을 쥐고 외쳤다. Fight, fight, fight.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침묵에 맞선 전쟁 선언이었다. 고통을 넘고 순간을 초월한 울부짖음. 지지자들뿐 아니라 스스로의 취약함과 마주한 분열된 미국의 집단 기억에 새겨질 장면이었다. 그 암살 시도는 단순히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안보라는 신화로 포장된 국가의 갑옷이 찢어진 순간이었다. 수많은 보호망에 둘러싸인 트럼프조차 쓰러졌다면 공화국을 수호한다고 믿었던 체제는 과연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가? 무대에 흩뿌려진 피는 트럼프 개인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 피는 신뢰, 지도력, 권력의 본질에 대한 조용한 국민투표처럼 흘렀다. 전통과 혼란이 충돌할 때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강렬한 조명과 우레 같은 박수 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움직였다. 외침도 없었고 당황도 없었다. 오직 훈련된 본능.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이유는 은폐도 구원도 아닌 심판이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단 하나의 무대, 단 하나의 후보, 단 하나의 총알을 넘어 확산되었다. 총성은 몇 초 만에 끝났지만 그 메아리는 지금도 미국 정치의 복도마다 울려 퍼지고 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조용하고 통제된, 서로 구분되지 않는 존재들. 검은 정장과 깔끔한 이어피스를 착용한 채 차분한 눈빛으로 군중을 스캔했다. 수십 년간 미국 비밀 경호국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최고 권력자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무언의 확신. 그러나 7월 13일 그 신화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암살 시도 이후 또 다른 침묵이 찾아왔다. 절차적 침착함이 아닌 실패에서 오는 숨막히는 정적. 정보들은 깨진 유리처럼 튀어나왔다. 저격범은 이미 주의 대상이었던 옥상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방 스와트과 주 방호팀은 이미 경고를 보냈다. 한 저격수는 주변의 수상한 차량에 대해 문자를 보냈지만 누구도 제 시간에 응답하지 않았다. 행사엔 여러 개의 지휘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경고는 공유되지 않았다. 메시지들은 서로 연결되어야 할 방 안에 갇혀 있었다.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아니었다. 전체 안보 시스템의 균열이었다. 정밀하게 작동하던 보호구조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작동을 일으켰다. 비밀 경호국에 있어 이는 단순한 평판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재론적 위기였다. 수십 년간 그 기관은 조용히 움직이며 혼란을 흡수하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그 환상은 산산조각났다. 국장은 의회에 소환되었고 저항 없는 즉각적인 사임이 이어졌다. 드라마 같은 해고는 없었다. 오직 조용한 퇴장. 시스템이 자기 모순 속에 무너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침묵이었다. 트럼프의 피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된 기계조차 한계를 가짐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수호자가 무너질 때 무적이라는 신화도 서서히 붕괴된다. 한 개인뿐 아니라 이 국가 전체에서 방패가 갈라질 때 그 무게는
어디엔가 쏟아지게 마련이다. 이번엔 그 무게가 한 사람에게 직접 떨어졌다. 시스템이 흔들린 후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움직이는 전장이 되었고 정치적 야망뿐 아니라 법적 위기, 대중의 감정, 그리고 제도의 심판까지 짊어진 계속 움직이는 표적이 되었다.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은 조용히 회고록과 재단으로 사라진다. 그들의 삶은 반성, 강연, 주말 골프처럼 점점 좁은 궤도로 들어간다. 그러나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전장에 뛰어들었다. 공개 유세, 법정, 격전주들, 마치 대통령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인 양. 그리고 그가 대중 앞에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비밀경호국은 설계되지 않은 역할을 강요받는다. 멈추지 않는 남자를 지켜야 하는 임무. 그들은 뉴욕 법정에서, 엘라베마의 유세장에서, 골프 리조트와 캠페인 버스까지 그를 따라다닌다. 그의 일정은 더 이상 의례적이지 않다. 정치적이고 개인적이며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각각의 일정은 하나의 메시지이자 하나의 위험 요소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동선이나 경호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이다. 이제 트럼프는 단지 보호받는 인물이 아니라 둘러싸인 사람이 되었다. 감시되고 동행되고 완충되는 인물. 한때 노출을 즐기던 그는 이제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성체처럼 방어막 속에서 살아간다. 방어선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대중은 그를 덜 보게 된다. 덜 접근하고 덜 자발적이고 더 통제된 모습만이 남는다. 그의 유세는 이제 거의 군사작전처럼 보인다. 트럼프가 그렇게 원한 것이 아니라 위협의 수준이 그것을 강요한 것이다. 요원들이 지붕 위에 배치되고 저격수들이 경계를 스캔한다. 차량 동선은 변경되며 민간인들은 외교관처럼 보안 검색을 받는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트럼프는 여전히 중심에 있다. 미소 짓고 말하며 손을 흔드는 존재. 그러나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은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단지 역사 속 인물이 아니다. 그는 해결되지 않은 국가적 긴장의 중심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전장 그 자체가 될 때 정치는 생존과 구별되지 않게 된다. 제도가 금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프로토콜이 아닌 개인적인 충성심을 원하게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키스 슐러가 등장한다. 비밀경호국의 대체자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로서. 그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다. 그는 지속성, 하나의 존재감, 훈련이 아닌 시간과 기억으로 단련된 방패다. 유세 무대도, 법정도, 트럼프 타워가 정치사령부가 되기 전에도 슐러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NYPD 출신의 해군 참전 용사였던 그는 정치 성향이 아니라 침묵 덕분에 1999년에 고용되었다. 모든 것이 유출되는 세상에서 침묵은 가장 희귀한 자산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슐러는 더 이상 단순한 보안이 아니었다. 그는 문직이었다.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누가 배제되는지를 결정하는 존재. 신체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거대한 인물이었고 그의 충성심은 연방 규범과 충돌해도 의심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대통령이 권한을 비밀 경호국에 완전히 위임했을 때 트럼프는 슐러를 옆에 두었다. 그것은 논란이 되었고 전통을 깼으며 트럼프가 권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고 개인적으로 수호하는 것이라는 신념. 유세 현장에서 슐러는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했다. 에이전트들이 움직이기 전 시위자를 내쫓았고 다른 이들이 주저할 때 직접 개입했다. 그는 방화벽이자 필터였다. 보안 전문가들에게 있어 비밀 경호국과 사설 경호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는 혼란의 씨앗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그것은 균형이었다. 하나는 제도, 하나는 사람. 검은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동안 쉴러는 혼자 서 있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패는 법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경호는 조율의 문제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통제의 문제다. 그리고 두 세력이 같은 임무를 보호해야 할 때 통제는 경쟁이 된다. 비밀 경호국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다. 제복을 입고 훈련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충성은 인물이 아니라 직무에, 카리스마가 아니라 제도적 연속성에 있다. 그러나 키스 쉴러는 프로토콜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에 얽매여 있었다. 처음엔 미묘했던 그 차이는 공개석상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뚜렷해졌다. 무대 뒤에서 긴장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비밀 경호국은 경계선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았고 쉴러의 팀은 그 경계 안에서 움직였다. 개입하고 예측하며 때로는 선제적으로 나섰다. 마치 두 개의 오케스트라가 같은 무대에서 다른 악보를 연주하는 듯했다. 청중은 하나인데 음악은 달랐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중 구조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직 비밀 경호국 요원 조너선 왕노는 이를 불장난이라 표현했다. 또 어떤 이들은 왈츠를 추는 동안 파트너가 비보잉을 하는 것에 비유했다. 눈길을 끌 수는 있지만 결국 누군가는 다치게 된다는 경고였다. 하지만 이것은 안무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오하이오 데이튼에서 열린 악명 높은 유세 중 잠재적 위협에 대한 쉴러의 반응은 단 3초 느렸다. 보안 세계에서 3초는 망설임이 아니라 영겁의 시간이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쉴러를 곁에 두었다. 왜냐하면 트럼프에게 있어 충성은 형식보다 중요했고 익숙함은 위계보다 소중했기 때문이다. 그 충돌은 결코 폭발적이지 않았다. 공개된 언쟁도 성명도 없었다. 하지만 무정의 사이의 침묵 속에서 유세장의 곁눈질 속에서 그 긴장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한 팀은 국가를 따랐고 다른 팀은 한 사람을 따랐다. 그리고 위협의 순간엔 그 충성의 방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왜냐하면 두 개의 방패가 같은 대상을 지킬 때 그 방패들이 항상 바깥을 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들은 서로를 향한다. 침투 후엔 재건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번에 재건된 것은 보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식이었다. 한때 트럼프는 지지자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는 방탄 유리 뒤에 서 있다. 투명하지만 단단한 벽. 그는 군중의 일부가 아니라 군중과 분리된 채 전시된 지도자처럼 프레임 속에 존재한다. 그 방어막은 실패의 기억으로부터 벼려진 투명한 갑옷이었다. 이젠 열린 무대도 자발적인 손인사도 없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강철 장벽, 적재된 컨테이너, 지붕 위 요원들. 정치의 무대는 이제 군사작전 구역처럼 보인다. 모든 유세는 미리 경로가 계획되고 모든 루트는 검토되며 모든 시야는 확보된다. 이들은 단순한 예방이 아니다. 이미 벌어진 일, 그리고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에 대한 인정이다. 보안은 이제 안무처럼 진화했다. 우연에 맡겨지는 것은 없지만 신뢰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트럼프는 여전히 군중에게 말하고 익숙하게 행동한다. 하지만 그 동력은 변했다. 모든 동작은 유리와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하고 그의 목소리는 도달하지만 존재감은 닿지 않는다. 그는 거기에 있지만 함께 있지 않다. 한때 연결을 자신의 통화처럼 사용했던 남자는 이제 통제된 노출의 복도를 거닌다. 모든 악수는 사전 검토되고 모든 사진은 계산된다.
각 유세는 승리의 마무리가 아니라 철수로 끝난다. 그의 지지자들에게 그 요새는 그가 살아남았다는 상징이다. 그의 비판자들에게 그것은 그의 존재가 이제 요구하는 부담의 상징이다. 그리고 국가에게 그것은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보안이 곧 연극이 될 때 그 위협과 연극 사이에서 무엇이 사라지는가? 왜냐하면 아무리 벽이 두꺼워도 그 어떤 요새도 완전히 침묵하지 않는다. 그곳엔 메아리가 남는다. 두려움에, 기억에, 그리고 방패 너머의 무언가가 너무나도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감각에.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미국 평시 역사상 정치인을 위해 구축된 가장 정교한 보안 경계선 안에 살고 있다. 방탄 유리, 다중 경계선, 지붕 위 저격수, 긴급 탈출팀. 이 모든 것은 이제 표준이 되었다. 하지만 이 체계는 단 하나의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을 뿐, 지금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로 변모했다. 후보자가 대중, 언론, 그리고 대통령직 그 자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다시 정의하는 하나의 논리 시스템으로. 7월 13일 공격 이후 비밀 경호국은 광범위한 변화를 실행에 옮겼다. 유세 장소는 전면 재설계되었고 시야는 제한되었으며 모든 즉흥적 접촉은 최소화되었다. 트럼프의 모든 공개 등장은 초 단위로 계획된다. 그는 이제 무장 없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자유롭게 걷지 않는다. 한때는 선거운동이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보안작전이 되었고 정치 메시지는 그 위에 얹힌 부차적 층위에 불과하다.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환호하지만 그 환호는 수많은 분리장치 너머에서 울려 퍼진다. 그는 여전히 연설하지만 그 환경은 더 이상 정치적이지 않다. 전술적이다. 모든 문장은 감시 아래에서 발화되고 모든 박수는 복수의 보안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 개인적 연결에 기반한 리더십의 이상은 이 구조 안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제 보안 시스템이 그의 선거운동의 리듬을 결정한다. 그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를 정한다. 그의 공적 이미지는 언론 보도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를 둘러싼 물리적 보호 장치가 그것을 함께 조형한다. 이 구조 속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조차 이제 메시지가 아닌 접근성에 기반하여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트럼프가 혼자 설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제도적 실패,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표적 폭력의 현실이 만든 결과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트럼프다. 그가 주마다, 도시마다 이동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가가 아니다. 이 시스템이 무엇을 대체했는가? 이다. 왜냐하면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순간 항상 무언가는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접근성, 투명성, 그리고 공공공간을 공유한다는 공동의 감각,